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철학관에서 날을 받았었는데 저 죄송하지만 성당다니시지 않나요? 네. 독실한 가톨릭 이 손가락을 넣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좀 약간 좀 이해해줘. 그때 당시에 저는 동물이었어요. 아들이 섭섭해야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잘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23년 베프이자 쌍둥이 출산 선배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쌍둥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알짜 정보들을 다 알려준다고 하네요. 맞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아니지. 되지 그럼 않나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165일 된 남매 쌍둥이 엄마 리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매 쌍둥이 중에서 둘째 여자 아이입니다. 잘 만나요. 옹알이를. 어머, 어머, 너무 커서 쪽쪽이를 이게 이제 걸리나 6개월 봐. 차에 사이즈로 바꿨더니 아직 적응 중이라 아이고. 힘들어요 지금. 졸립다. 재워야겠다.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아기를 먼저 재우고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출산 임박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잘 때 천장 보면은 호흡이 곤란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옆으로 누워 자면 태동이 심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앉아서 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게 돼가지고 깊게 잠들기도 어렵고, 새벽 5시만 되면은 아사 직전으로 너무 심하게 배가 고파서 무조건 무언가를 먹어줘야 되는 그런 점? 저녁을 몇 시에 드셨죠? 보통? 그냥 조금씩 되게 자주 먹었어요. 또 또 샤워할 때는 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가 나왔기 때문에 발 닦기도 어려웠고, 또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역류하고 토도 하고 그거를 입덧으로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다행히 트지는 않았는데 임신 소양증이 와가지고 이 무릎 있는 데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간지럽고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약도 못 바르는 거죠? 네, 약도 못 먹고 약도 바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출산을 딱 하니까 없어졌나요? 네. 아. 출산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되게 오래 남는다고 했는데 다행히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배가 안 텄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요. 정말 로션을 엄청 많이 발랐어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인 게 그거예요. 지금도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진짜 출산 임박했을 때, 만삭됐을 때 배가 어느 정도 크게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다들 내 배는 트지 않았구나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배 밑에가 터 있는 거를 그때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밑에도 꼼꼼하게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직전에 유의할 점은 뭔가요? 쌍둥이 엄마들은 출산 직전까지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 조심해야 돼요. 제왕절개 하루 전날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것도 엄청난 하열과 함께. 그래서 입덧도 심했기 때문에 집에서 눕눕하면서 굉장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나라라는 유명한 그 내박사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30주 전후로 해서 조산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경각심 느끼면서 조심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몇 주 때 출산하신 건데요?
37주 5일이요. 단태아 40주가 만삭이라고 한다면 쌍둥이 엄마들 그 만삭은 36주. 이때 그래서 제왕절개를 많이 하고는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철학관에서 날을 받았었는데 그날 하루 전에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사실 저는 자연분만을 할 생각 없었어요. 제왕절개를 할 생각이었지. 자연분만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상돈이니까. 네. 근데 그날이 하열한 날이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네, 단지 의사 선생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통하다가 다음 날이 철학관에서 받은 날이니 다음 날까지 버티다가 제왕절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만 했지. 그래서 먹을 것도 다 챙겨 먹고 그랬는데 아침에 무통도 맞았어요. 심지어 진통하면서. 그러면서 챙겨 먹을 건 다 챙겨 먹고 그러면서 또 철학관 선생님이랑 개인 카톡까지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진통이 왔는데 오늘 나아도 애들 사주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면서 오죽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냐고 시댁에서 그러는 거냐 누가 그러는 저 거냐. 죄송하지만 성당 다니시지 않나요? 네. 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간호사 선생님도 제발 제왕절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안 된다 날짜 맞춰야 된다 그래야 아기들 사주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밤이 됐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제왕절개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왕절개를 하려면 몇 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혀서 산모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결국엔 어찌 됐건 간에 선생님도 안 계셨고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철학관에서 준 날짜에 그날이 왔네요. 그냥 자연분만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아기들이 자궁을 열고 나왔습니다. 와, 쌍둥이로 자연분만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파서 그 아프다는 내진을 하면 덜 아프더라고요. 그 내진이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 네. 손가락을 넣어서 아기가 잘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손가락을 넣어달라고 애원을 했어. 좀 약간 좀 이해해줘. 띡. 그래서 그걸 하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 내진을 하면은.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네, 그래서 첫 애를 이제 낳았을 때 그 풍선 푸슈 하면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 와중에도 놀랍고 기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 더 있다. 네,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둘째도 이제 푸슈 하고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간격이 5분 간격이었어요. 5분. 네, 보통 제왕절개는 1분 간격이죠. 근데 또 막상 그 상황에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네. 되게 시원했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왕절개만 생각했지 자연분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뜻밖의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 같아요. 정말 모릅니다. 제왕절개 할 네. 예정인데 모르는 겁니다.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하신 그 날짜에 낳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출산 과정에서 제왕절개를 하면은 아기를 꺼낸 다음에 또 수면 마취를 시켜서 산모를 재우잖아요. 근데 자연분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분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기를 꺼낸 다음에 산모를 재우더라고요. 그 마무리. 네, 그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중환자실에 있었냐면은 아기 출산하면서 그 180 이상으로 혈압 수치가 상승해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저를 봐주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동물이었어요. 이거 느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계속 이제 하혈을 하고 있지, 시트는 피범벅이 되어 있지. 근데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땐 제 이런 어떤 그런 제 모습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오로 나오는 거 그거 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양은 얼마나 나오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는 오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몰랐어요. 잠깐 그렇게 나오다가 끝나는 건 줄 알았지. 그 생리 가장 많이 나오는 날 기준으로 한 달 반을 그렇게 나와서 그 산모 패드를 계속 착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들었던 걸로 거의 2달을 한 거죠. 그렇게.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자연분만은 그 비데 있어요. 산모 비데. 그거 무조건 해주셔야 좋습니다. 거의 한 달을 어기적 걸어 다녔습니다. 뭐 자연분만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케바케라고 생각해요. 제왕절개해서 오히려 하루 동안은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아프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자연분만은 한 달을 거의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산 전처럼 완전히 원상복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죠? 2달 되니까는 오로도 없어지고 걷는 거에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거기 엉덩이, 상처도 다 아물고. 네, 그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정말. 그 부위는 만지기도 싫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면 거기도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네, 거예요? 회복이 되고 항상 그 회음부 방석을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 이제 들고 다니시는데 네, 반드시 그 도넛 방석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픈 시기에 좀 소변을 보거나 하는 거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로워하면서 그냥 보는 건가요? 너무 괴로워. 거의 동물로. 네, 동물입니다, 동물. 알겠습니다. 보통 쌍둥이 임신한 엄마들이 남매둥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아들하고 딸 낳고 싶어서 남매둥이기를 바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들둥이 엄마가 됐지만 남매둥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뭐 아들 키우는 기분, 딸 키우는 기분 둘 다 느낀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수라백작이 되어버린다는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아들 키우다가 딸이 울어서 딸한테 가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딸한테는 딸은 귀하게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소중하게 키워야 되는데 딸한테 이놈의 새끼 할 수 없잖아요. 아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아들을 키우다가 옆에 딸한테 우리 딸 우리 예쁜 공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2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아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딸한테만 막 이렇게 우리 공주 막 이렇게 하면 아들이 섭섭해 할 수도 섭섭해하면 이런 아동놈의 새끼 꼬축대야지. 어머. 남매둥이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서로 그 의지할 수 있는 같은 성별인 딸 쌍둥이나 아들 쌍둥이가 너무 부러워요. 왜요? 그러니까 저 지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남매 쌍둥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금 부러워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출산하자마자 이제 산후도우미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뭐 쌍둥이는 정부 지원을 4주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간의 이제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산후관리사 선생님을 2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베테랑 산후관리사님 한 분이랑 초보 관리사님 한 분이 오셔서 케어를 해주셨었는데 2분 다 육아, 살림, 요리를 이렇게 분담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잘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받으신다면 무조건 2분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육아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데 보통 뭐 많이들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유 쿠션이라든지 뭐 모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수 아이템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리부인만의 특별한 그 육아템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수유 쿠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수유 시트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분유 제조기는 쌍둥이 엄마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뭐 청기저귀, 대나무 소재, 뭐 가재 손수건 이런 건 다 많이들 아실 테고 유용한 아이템은 또 열탕 소독한 효과를 내주는 뭐 에코 샤워. 저도 이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열탕 소독하느라고 물 뿌리고 막 굉장히 힘드신데 요거는 이제 젖병을 설거지한 다음에 요거 하나를 이렇게 톡 넣어서 이제 열탕 소독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고 물 열탕 소독도 하고 있어요. 철저한 마음이시네요. 괜히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런 거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소독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유산균이나 비타민 D 같은 거, 뭐 철분이나 이런 거 먹이면 아기들한테도 좋으니까 이렇게 뭐 엠파밀에서 나온 그 철분제라든지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이런 유산균 바이오가이가 이런 거 같이 먹여줘도 굉장히 좋죠. 저는 이게 제일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육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알고 싶어요. 아이가 잘 때? 그것뿐인가요? 보면 행복하지. 어떻게 저런 애들이 둘이나 내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싶고 너무 신비로워요. 어쩔 때는 보면 운다니까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너무 예뻐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정말 으스러지라 끌어안고 정말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애기들 그러면? 아빠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가장 힘든 순간은요? 아이가 우는데 이유를 모를 때 정말 그럴 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정말 그 남편들의 도움 없이는 쌍둥이 육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뭐 남편하고 강제 각방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넷이 자면 넷다 잠 못 잡니다. 넷다 아이들을 이게 따로 재워야 되는 거죠? 한 녀석씩 맡아서 따로 자고 있어요. 한 명이 깨면 이제 한 명이 또 나머지 도미노예요, 도미노. 한 명이 깨면 일단은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일어나죠. 그러면 달래주러 가는 동안에 옆에서 자고 있던 한 놈이 잘 자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에 깨는 거예요. 그럼 넷다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 쓸 수밖에 없어요. 한 놈씩 맡아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원래 그 아기 침대 2개를 쌍둥이니까 같이 이렇게 붙여서 방을 꾸며주려고 하다가 지금 계획이 틀어졌어요. 방을 따로따로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드시 따로 쓰십시오. 단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 안 낸 아빠들이라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좀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려울 수 참아야죠. 있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쌍둥이 그쵸. 아빠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네. 쌍둥이 아빠는 강인해져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쌍둥이 출산을 앞둔 후배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쌍둥이 임신, 출산, 육아는 단태아들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다르다는 거. 기쁨은 2배, 힘듦은 16배. 제가 지금 6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잠깐만 쟤 일어나서 쟤랑 같이 출연시키자. 자다 깼대요 우리 딸이. 왔어요? 제가 이제 6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남매 쌍둥이 엄마잖아요. 근데 정말 아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제가 양팔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금도 너무 아픈데 그 고통을 참고 지금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그래. 아들 쌍둥이 엄마 어떡해요? 내 진심으로 걱정돼요. 모르겠어. 나 어떻게? 엄청 점프하고 난리 났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은 소중하게 키워야지. 아이고. 공주님 왜 이러세요? 공주님. 자, 우리 모든 쌍둥이 엄마들을 위해서 화이팅 외쳐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쌍둥이 엄마들 파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네, 오늘 출산 관련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생생한 에피소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